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봉화상에 대해서 이제는 관화선 공부인데도 명상하고 연결해서 명상부터 단계적으로 관화선을 연결하는 그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1252년 15세에 출가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에 미린사로 있어 법주 스님 쪽으로 출가를 했더라는 것이고요. 처음 출가에서는 천태교학을 배웠다 18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학만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정자사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맞으면은 교학의 인생에 멈춰버렸으면은 이 스님은 절대로 역사에 남지도 않고 끝났을 분이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는 교학이면은 학자에 해당되고 이렇게 나가요. 학자의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고 선종으로 갔으니 선사로 인생을 마치는 밥그릇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사로 마치니까 스승 자자를 이렇게 써야지. 어쨌든 교리 인생이 확 두 군데로 나누어진 사건이 요때였다는 것이고요. 교학을 했기 때문에 선사부터 이렇게 높이 물론 그렇죠. 교학 더하기 선사로 두 개 합쳐져야 되지. 네, 두 개가 합쳐졌다는 것이고요. 비유를 두면 뭐가 같으냐면은 산에서 선하는 스님들은 선사인데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은 학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론과 체험을 양수겹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교화상 밑에서 공부를 배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다음에 사건이 또 더 큰 사건이 뭐냐면, 이 22세 1259년에 참선을 정하고 했는데,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첫 번째 선악의 길로 인생이 바뀌었다. 두 번째 근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될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 3년 사한이라고 죽을 사자잖아요. 목숨을 걸고 했다. 그러니까 영맹정진을 했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열심히 했다. 목숨 걸고 할 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대형 사건이에요. 첫 번째 진로 방향을 탑 최고의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밥그릇이 작품이 결론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정차 대단하게 뭔가를 성취할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수행 방법이 잘 안 돼서 3년 사항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그 방황해요. 왜냐하면 수행 방법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열심히 해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헤맸었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3년 기한이 지나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되지를 못했다라고 소득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암선사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경산사에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공부를 정진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자 화두를 참고하게 했다라고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설암 스님이 잘 가르쳐 줬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퀘션 마크를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무 이러면은 그것이 의심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게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주실 때 좀 더 의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째서라는 단어를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근데 어쨌든 이것도 죽도록 했는데 조금 화두 두는 법을 좀 알기는 알았지만 여기서도 결정타를 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채찍진 드마자면은 아수 타이 사시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너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 카메라 이제 도는데 막 그리 돌아다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닥에 쌓였다, 이제. 그러나 의정과 도노가 돈발이 잘 안 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법기 일기하처라는 것도 쌍경사에서 죽도록 당교화상 밑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갑자기 요런 것들이 쌓였던 게 여기로 내려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당신 뜻을 펴는 장소예요. 이 대중들은 뭐였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데 드디어는 과거에 했던 것을 여기서 드디어 이제 법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산승이 지난날 상경사에 있다가 선방에 돌아간 지 한 달도 채지 않았어. 호련히 잠결에 만법이 하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에 의심이 들었다. 그로부터 의심이 활짝 일어나서 짐식도 읽고 동서도 구분하지 못한 채 자리를 펴거나 바로를 펴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한 동작 말 한마디 관계없이 침묵하는 그 순간 온통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라고 탁 그냥 이렇게 아니 자동으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거다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잘 안 들렸지만 화두가 잘 안 됐지만은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마음속에 저장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호련히 1년 상태에 잡혔다라는 거. 이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때에는 맛있는 거를 줘요. 물이라도 그렇게 재채기를 해서. 목이 저가 이제 물 조금 부으면 낫더라고요. 요것은 화두에 대해서 12가지를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삼매로 검색해볼까? 이게 되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안 잡힌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렇지. 기죽을 생각이 아니고 뭐든지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요게 이제 화두 드는 순서예요. 순서가 요렇게 되는데요. 요것도 명상하고 같은 코드예요. 그러나 요건 색다른 명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라고 들고 있대. 그죠? 무라고. 이게 화두를 이렇게 들어요. 왜 무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송화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송화두. 송화두는 뭐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것이. 이게 이제 저런 것이 단계별로 쌓이고 쌓여서 잠재의식이 저장됐다가 툭 하고 터오르니까 아까처럼 일념이 쫙 돼가지고 행주자와 어묵경정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일념으로 탁 됩디다라고 장신 경험담을 말했다는 것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염화두다이죠. 그게 이제 송화두와 염화두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소리내서 그 입으로 소리를 외우는 것이에요. 어째서 뭐라겠는가. 요렇게 이제 일념으로 들어가는 명상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고봉화상이 아까쯤에 잘 됐던 것은 전 단계인 송화두, 염화두 이런 것들이 3년 정해놓고 열심히 했던 것이 어느 시점 되니까 이게 꽃을 피워서 닭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죠. 염화두라고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송화두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연불하듯이 하는 것을 송화두라고 해요. 그러면 염화두는 뭡니까 하면 이제 마음에서 잡두리가 된다. 마음에서 무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염화두, 생각할 염자. 송화두는 겉으로 이렇게 내가 염불하듯이 하는데 염화두는 마음 속에서 드디어 여기 보면은 의심이 들다가 말다가 이게 마음으로 조금씩 젖어들었다라는 뜻을 이게 두 번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 명상에 도전할 때는 저런 식으로 진도 나간다는 것을 내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지. 왜 안 들려? 왜 안 돼? 이러지 마라. 나는 지금 송화두 상태구나. 주작화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의심이 제법 들다가도 간혹 안 들리는 거. 요런 것이 주작화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설거지하면서 속으로는 원만히 반면해요. 그러면은 다란이를 외워요. 근데 처음에 외우는 것은 소리 내면 조금 안 끊어지고 좀 이렇게 끝을 볼까? 안 돼요. 중간에 툭 끊어져 버려, 그냥. 그것을 뭐라냐, 다란이라고 그래. 송다란이. 그 다음에 염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란이를 외우는데 빗자루질을 하고 방청소 엥 하는데도 속에서 돌아요. 다란이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쫙, 속에서 마음에서 쭉 이어지는데 이상하게 안 끊어지고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현상, 이런 게 염화두라고 해요. 주작하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쫙 나가는 거예요. 다란이가. 나는 청소하는데 생각은 안 끊어지고 쭉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주작하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송화두 하듯이 이제 읊조리는 형식의 아주 진땀나는 열심히 한 단계가 있어야 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를 쓴다든지 이렇게 의미 주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 공덕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사귀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단계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스스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톡을 할 때 보면 이제 좋은 말들을 잘 올려요. 근데 내가 빙긋이 웃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이론이지 내가 그거를 정말 내 가슴에 담아서 실천하고 내가 내 것이 되지는 않고 한번 읽고 그때만 좋았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누군들 건강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면 먹는 사람은 그거 못 참아요. 이론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맛있는 거 먹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답이 안 서죠. 근데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이론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론이요, 그거는. 예, 그 시간 있으면 하는 게라도 더 보고 연구를 해야지. 나보고 나도 운동하는 거 알아.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실행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누군지 모르냐고. 다 아는데, 그게 그 가슴에 담아져서 실천해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럴 때 명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드디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들을 내 것으로 딱 정착시키는 힘이 무엇을 사용하느냐? 명상의 기술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상을 배우면 술을 끊어야지 하는데 이론은 돼. 지도 끊기 싫으나. 근데 그 술 먹었을 때 그 진하게 미쳐 있는 그 상태가 재밌는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생각이 없지. 그러나 저것이 건강에 나쁘면 명상을 통하는데 어떻게 딥마인드, 정신차원이 깊이 들어가서 술만 먹으면 오바이트 한다. 술 먹으면 또는 기분 나쁘다. 술 먹으면은 이러고 자기 마음 속에 잠재의식에다가 그런 그 술에 반대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면 얘가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그래서 이게 그 가나선이 요것도 똑같다. 송화도 염화도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으로 쑥 깊이 들어가니까 일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우돈발은 의심이 들어서 간절해진다. 요게 진짜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돼가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다,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멋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체험해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 양반은 자기가 옛날에 이랬다가 저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쌍경사에 있다가 갑자기 일심으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호련히 장결에 딱 화두가 잡히더니 그로부터는 이것이 말이요 동서남북 구분할 수 없이 일념 상태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도 그러고 밥을 먹어도 그러고 막 밤낮이 구분이 안 되고 그 생각이 일념이 딱 잡혔습니다. 이게 진우돈발이라는 악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때 열심히 했던 게 잠재의식이 저장됐다가 싹 나오니까 최고의 명상의 파워를 얻게 된 것이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이 이 명상의 기술을 접근할 때에는 어떻게 깊은 마음 속에 들어가는 기술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어떠한 기획과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거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털끝만 치도 다른 생각 안 일어났다? 얼마나 좋아요, 저거.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작품이 뭐가 돼요. 다른 생각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악교로 뭘 턱으로 딱 붙인 것처럼 만법기 일기하처가 나오고 그냥 딱 하나가 합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산 이르르는 가운데에 마치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맑고도 고요하며 우뚝 솟아 드높아 순수하고 맑고 티 한 점 없이, 야, 얼마나 좋을까요.
일념 한 생각이 만년이나 경계가 고요하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천지가 흡사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불식은 엿새째 되는 날 삼탑사 경전을 외다가 머릿속에 문득 오조 법연화상의 영정을 보이더니 벼랑간 일전에 앙산노화상에서 묻더니 송장을 끌고 다닌 놈이 누군고라고 질문하셨던 거. 요때 질문하실 때 말이야. 너 네 몸을 끌고 다닌 놈이 그놈 누구야 일러 바쳐라 그러고 한 대씩 뚝뚝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막 쫓기듯이 그 대답을 이렇게 대답에도 맞고 저래도 맞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푹 떠오르면서 이제 그게 확 깨쳐버렸다. 곧장 허공이 가루처럼 잘게 부서지고 대지가 평탄하게 가라앉아서 사물과 나를 몽땅 잊어버리니 마치 거울과 거울을 비추는 것 같아서 백장이 그 야호나 구자 무불성 화두나 전부 청주 배우시나 이게 다 화두들이에요. 전부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할 것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오묘한 엄마야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진실로 거짓되지 않았더라. 전에는 무자 화두를 3년이나 죽도록 했지만은 이게 잘 안 됐었지만은 지금은 말이요 혼란과 산란이 모두 두 마구니가 말이요 엉켜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저걸 들어도 잘 안 됐었는데 무무자 위에 마침내 밥 한술 뜰 순간이라도 힘을 얻어서 그래서 볼일을 다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의심을 일으키라 해도 또한 손을 쓸 자리가 없으며 설사 손을 써서 의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잠깐일 뿐 혼란과 산란이 두토막 나버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일념이 되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 혼란과 산란이라고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도적놈 두 마리가 저놈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이 자꾸 쏟아지고 이 도둑놈이 어떻게 나를 자꾸 자운다. 두 번째 도둑놈은 내가 이거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자꾸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두 놈의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분은 잘 됐는지 저 두 도둑놈이 그냥 두토막이 나와서 어디 덤벼들 여가가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거죠. 저렇게 되면. 그래 이제 저런 사람들은 그 깊은 마음 속에다가 자기가 그리는 대로 돼버려. 생각하는 대로 돼버려. 그리고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지 않더라도 한 덩어리 이루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전체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명상을 한번 된장 담그듯이 열심히 하면 결국은 자기 것이 되고요. 자기 것이 되고 나면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재생산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자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볼장을 다 봤는데 만약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을 속여서 내가 미혹하게 했다면 영원히 발설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이라고 맹세를 오히려 큰 소리를 빵 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필요 없고 일대산을 밝히고자 연비를 하고 손가락도 태우고 막 연력을 세워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제발 그 처음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대의 부모가 그대를 버려서 출가하게 한 마음 버리지 말지라. 그리고 성당 건립에서 신도들이 말이야 밥 한 손이라도 다 시주해서 여러분 먹고 있으니 국왕과 대신 외호 신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디 성공하는 믿음 갖춰서 예?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말이요 성공할 것이요 심식이 끊어진 자리에 도달할 것이며 드디어는 성공해가지고 그냥 붓으로 허공에다 그려도 산 고양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예, 돼지가 선불장이 될 것이며 방거사건 삼승십지 성이라도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혼이 날 것이다. 조수잖아. 조사나 너 몸을 용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디 선불장을 가져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 백천만억 세계에 날려버리고 부디 성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중 2, 그래서 대중에게 두 번째 가르쳐 보여드리시는 거 여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또다시 명상의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이런 케이스를 유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서민갑부도 이제 내 비슷한 내용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지으라고 해놨구나. 비지가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이거를 꺼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 사람은 본래 재산이 100억 원이 있었대요, 집안에.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아버지가 100억 원은 빚을 져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사기와 사업에 몇 번 실패로. 그래서 이 아줌마 처녀 시집 가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큰 집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지로 살다시피 해서 울고 불고 아무래도 소용없으니까, 고민하고 저런 식으로 방황할 시기에 번뜩하고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게 내가 잘하는 것은 국수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해서 요 컨테이너 박스 요거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단 이왕이면 정직하게 열심히 해보자 해서 제대로 육수를 내고 제대로 멸치를 아주 그냥 시장 봐도 꼼꼼하게 해서 돈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저거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대박을 내버려. 8.6제곱미터면은 3평? 네, 3평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 얼마를 버느냐면 억대를 벌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에게 그 고민하다가 툭 떠오른 그게 무엇에 해당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렇죠. 반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고민하고 밤낮 주야장차 그냥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억대 연봉인데 국수 속에 숨겨진 갑부의 비밀은 뭐냐 하는 것이죠. 예, 막 줄 서서 이렇게 먹는. 근데 이 양반의 잔치국수는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꼭 다시 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두 가지 음식만 해요. 요거 비빔국수하고 국수 뭐예요? 잔치국수를 하는데 어쨌든 하루 매출에 80만 원이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이고요. 1년에 2억 4천만 원. 장난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뭐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3명이 지나갔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한 것은 정말하면은 지금 나도 기도 산에서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한 게 뭐냐면 첫째 내가 목표를 잡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고민 속에 목표를 잡는데 나는 음식 만드는 장사꾼이 될 수가 없고 나는 음악으로도 안 되고 택시 기사도 할 수 없고 가수도 될 수 없고 나는 뭘로 밥 먹고 살지 나는 무슨 뭐 설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를 뭐예요? 나는 스님의 직업으로서 밥 먹고 살 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고민해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예, 그럼요. 내는 기도대학이라는 거나 명상, 불교대학, 명상대학, 역학, 연불, 제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불교대학 할 수 있고 역학까지 준비를 나름의 제사 지내는 것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하고 내가 상황에 정리되니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부처님 먹고 살까요? 라고 고민하니까 뭘 장사할 건데 이렇게 질문하더라니 부처님이. 그게 뭘 장사할 건데 스님이 장사할 게 뭐 이거밖에 더 있어? 스님의 기술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해야지. 너 그냥 도전할래?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준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의 기획이죠. 이제부터는 준비하느라고 십수년을 몇십 년을 바쳤으면 뭐 행사 승가대학 무슨 뭐 중앙 승가대 동대 뭐 이렇게 해서 이론 갖추고 뭐 선방도 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내가 요거는 얼마큼 내 자신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시 질문 던지는 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네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할 건데 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먹었어요. 아니 이제 두 번째까지는 저 일본의 목표가 뭐냐 해서 목표를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이 사람은 준비돼야지 이게 딱 떠오르더라. 돈이 있으시죠.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과 소통을 한 거예요. 뭐니가 없는데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알바해서, 저렇게 학비 내고 나면, 탁 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난 때를 썼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 돈 없는 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돈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길을 열어주셔야지. 근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근데 정말로 3번에 아는 후배 스님이 부도 낸 포교원이 있었어. 그 스님이 찜질방 한다고 거기를 그냥 비워놓고 사업을 한다고 그걸 스님의 전공을 안 하고 찜질방 무슨 쌀겨인가 뭐 이상한 걸로 해서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게 막 땀이 나고 그런가 봐. 어쨌든 그거 하느라고 여기 소홀이 돼서 부도 났는데 월세가 많이 밀린 거야. 스님이 해볼래요라고 콜이 들어오더라고. 나 돈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외상으로 있는 대로 우선 딱딱 긁어주세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딱딱 긁으면 몇백이야. 우선 주고 들어가서 거기 보증금 몇 천에다가 시설비 몇 천을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초파일 세고 그리고 밀린 월세 다 내가 갚아주고 구체적인 방법이 뭐요? 부처님 저건 주세요라고 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한테 인연이 주어지더라. 이게 부처님의 가피력이에요. 나한테 인연 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부처님이 나한테 주셨는지.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연불도 열심히 하지, 제사 지내주죠, 뭐 불교대학 하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죠. 능엄시 내가 박사가 돼버렸어. 그 천일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란이도 내가 박사 돼버려. 10만 배 몇 번 도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니까 신도들이 그래서 자동으로 나한테 다 인연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풀어갔다는 게 무얼로? 명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법 저번 주에 이게 이제 스님들이 하는 세계의 그것이 아니라 저거 좀 갖다 줘요. 그 빔프로 저 PPT 움직이는 거 저 지갑 있죠 그 위에 그거 아까 가져온다는 건 이거 앞으로 늘 꼽아 놓으세요. 아 이제 이게 이제 PPT라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의 내용이 가지고 내가 이제 두 번째는 그거를 자기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호흡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상결합법을 사용합니다. 저 순서대로 영상을 그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요리 가겠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호흡법 기초 배웠잖아요. 다시 요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이미지 훈련 기억하고 나서요. 또 그 수식관, 수로서 집중하고 호흡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연상 기법을 또 다시 결합시키고요. 또 연상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화면이 떠오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화면에 복합시켜야죠. 꽃이 보이기도 하고 소나무도 보이기도 하고 물방울부터 시작해서 연상의 기법을 왜 씁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신은 꼭 연상 기법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름이나 번호를 외우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미지하고 엮어버리면 잘 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상결합법 기초 이미지 훈련하고요. 기초결합법 1, 2, 3를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응용법 여기서는 수련하고 근데 이제 저 뒤에서 사진을 다 찍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저거 찍어놓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자료로 핸드폰에다 쫙쫙 올릴 것이니까. 그래서 전보살 핸드폰을 여기 시작할 때 좀 뺏어서 해야 되나 어쩌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저것도 이제 연상 기법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저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러준 대로 외우셔야 돼요. 눈 감아봐요. 지금 내가 불러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1을 굴뚝으로 연결하세요. 눈 감고 집중해야 돼. 2번은 오리로 붙이세요. 2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오리하고 닮았다고. 1번 굴뚝도 1번하고 닮았고요. 3번은 갈매기예요. 외우세요. 갈매기가 날개가 딱 이렇게 둥그렇게 양쪽으로 하면은 꼭 3번이 될 수가 있어요. 4번은 돛담배. 배의 깃발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5번은 열쇠예요. 열쇠가 동그란 게 꼭 5번 같아요. 6번이 꼭 달팽이 같아요. 동그라면서 달팽이 머리까지 하면 7번이 깃발이에요. 펄럭펄럭 하는데 7번. 8번은 눈사람입니다. 연결해보세요. 동그라미 2개 붙이니까 눈사람이죠. 9번은 콩나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상으로 이미지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감나무입니다. 나무에 동그라미, 감이 열렸으니까 10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는 외웠습니다. 어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외운 것을 실습 삼아 부르겠습니다. 1. 아니, 대답을 해. 1. 아니, 그래, 1 아까 뭐였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이야. 2. 그렇지. 3. 4. 5. 6. 7. 8. 9. 10. 자, 이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1, 2, 3, 4를 그냥 주르륵 읊으면 절대 못해. 1, 2, 3, 4를 굴뚝 뭐 이렇게 불러버리면 못해는데 이거를 하나씩 연상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한 방에 외워버렸어, 지금. 이게 사건이. 이게 바로 연상기법이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상기법을 2단계 연상기법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술은 다양하지만 2단계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을 지금 하나씩 한 개 전면 간판하고 딱 전면 간판 보시고요. 딱 이미지 저장하시고요. 2번 돌출 간판이라고 해서 딱 떠올리고 나서 돌출 간판이죠. 이건 전면 간판이죠. 이렇게 해서 딱 저장하고 나서 순번대로 외우세요. 3번 손수레, 이게 손수레죠? 야, 뭐 아줌마가 물건 팔고 있죠. 4번 현관문, 이거죠? 자, 순서대로 외우세요. 매표소, 이거죠? 대기대, 여기 뭐 양쪽에 손잡이 있고요. 파이프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대기대죠? 전화박스, 이거죠? 공중전화기,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전화기. 전화번호 부책이라고 봐야겠죠? 요거 책이죠? 전화번호 책이. 자, 한 번에 외우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한 번만 연습시켜 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불러주는 것을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순서대로 외우는 이미지 연습을 딱 떠올리셔야 저것이 외워집니다. 전면 간판, 돌출 간판, 손수레, 현관문, 매표소, 대기대, 전화박스, 공중전화기, 전화번호부. 자, 이제 드디어 한 번만에 외워주나 보자. 자, 1번 뭐죠?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4번. 오케이. 5번. 대기대. 6번. 7번. 공중전화 박스, 그 다음에 공중전화기, 그 다음에는 공중전화 책. 그렇지, 그렇게 외워줘야죠. 자, 그래서 거의 다 외웠어요. 이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여기다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3중 연 이미지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3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쯤에 1번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자, 굴뚝과 전면 간판을 영상을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려면은 굴뚝을 전면 간판에 콕 찔렀다. 이래 생각하면 연결되겠죠. 1번. 자, 2번은 뭐였죠? 그래요. 오리를 돌출 간판에 위태위태하게 위에다가 얹었다. 뭐, 내 스스로 생각을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단, 이따가 떠올릴 때 그래요. 3번은 뭐였죠? 자, 갈매기는 손수레에다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손수레에 막 그 음식을 지가 이놈 갈매기가 막 그 주워 먹고 앉았어. 이렇게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자, 네 번째. 뭐였죠? 그래, 돛담배를 현관문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요. 예, 돛담배하고 현관문하고 연상을 해보세요. 돛담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묶어놨다든지 이 현관문에다가 뭐 상상은 자유예요. 자, 5번이 뭐였죠? 열쇠. 그렇습니다. 매표소에 그 구멍이 열쇠로 콱 잠겨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6번이 뭐였죠? 달팽이가 대기대에서 꿈틀대서 손을 댈려다 못 댔다. 손잡이에 대기대에. 자, 7번은 뭐였죠? 깃발. 자, 깃발은 전화박스죠. 전화박스에다 깃발을 콱 꽂았다. 연상을 이렇게 하세요. 8번이 뭐였죠? 눈사람을 전화박스하고 그냥 이렇게 눈사람 위에다 전화박스 전화기를 얹었다. 전화기잖아요. 공중전화기. 9번 콩나물을 전화번호 책에다가 콩나물을 꼽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삼중 이미지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화면을 바꿔버리고, 자, 지금부터 두 개 연상해서 같이 동시에 대답해야 됩니다. 굴뚝, 간판, 이렇게, 전면 간판, 이런 식으로 준비. 나는 1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연결해서 대답해 주세요. 1번. 굴뚝, 전면 간판. 그렇게 하라니까. 2번. 오리, 옳지. 3번. 그렇지. 4번. 오케이. 5번. 그렇지. 매표소. 6번. 대기대 손잡이. 7번. 그 전화박스 깃발이요. 8번. 예, 전화기, 그 공중전화기. 9번. 책, 그렇지. 10번은 감나무. 자, 봐요. 합동의 연상기법 여러분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외워지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내 두뇌와 나와 소통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요, 보통 우리가 외우면 돌아서서 잊어버리는데 이게 재밌는 건 지금 바로 질문하니까 세상에 30가지, 20가지를 지금 벌써 다 외워보. 아니, 잠깐 집중했은 이미지 연상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입력이 빠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요런 기술이 들어갈 때 요 결석을 하냐 이 말이야. 참 그런 거 보면 참 박복해. 다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연상은 교실도 되고요. 또 이렇게 카 오디오도 되고요. 사진관도 되고요. 이제 내가 좀 더 아이템을 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 공사장도 되고요. 자가용도 되고요. 저기다 연결해서 연상, 자기 책상, 자기 그 방 구조도에다가 연상을 연결해도 됩니다. 좀 뭐 둘이 미팅했던 과정들 여기다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이미지 훈련은 매뉴얼은 즉 말하자면 종류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서 다음번 장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나의 마음의 방이, 예를 들어 이 공간이 나의 마음의 방이. 정말 말하면 내 침대에서 주로 내가 편안한 그 마음을 느낀다면 이 공간이 내 마음의 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가 내 기도하는 공간이다. 어디든지 좋아요. 단 내 마음에 여유롭고 따사롭고 의지되는 장소,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빈 공간에 나만의 활용 노트를 사용하세요.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예,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내가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쯤에 이제 3중, 4중 이미지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하면 나만의 공간에다가 그 마음의 그 세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의 그 고향에다가, 즉 의지처나 평화로운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앉아서 안전장치나 나의 마음의 이미지, 여기저기 빈 공간에 나만의 활용 노트를 놔두세요. 두 번째 기법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자, 1번 장소, 여기 같으면 어디에 뭐, 에어컨 위에다도 뭘 놔두어서, 저기다는 뭐, 에어컨은 시원하니까 연상할 때, 시원한 것은, 내가, 열받았을 때에, 저기다 뭘 이렇게 얹어놔서 메모지에 적어 열받을 때 꺼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시원한 것으로 그 열받은 것이 식어지는 느낌을 내가 가지면 잠시 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깔아앉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돌아보면 뒤에 보면 히터가 두 줄이 다 빨갛게 지금 뜨겁게 되고 있어요. 내가 추워요. 저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이렇게 손을 라디에이터 저기에다가 빨간 데다가 손대고 따뜻한 게 느낌이 와요. 막 이런 식으로 2번 저 공간 여기저기 이 활용 노트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썰렁하고 누군가 추운 말을 해서 상처나는, 그러면 저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띄어서 녹여주기도 하고, 그거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내 슬픔과 아픔을 소각시켜내. 양초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여기서 요리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 줄 명상법에서 요렇게 이미지 변화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의 그 놔둘 장소를 자기가 정해요. 저런 것은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데다가 그 글자를, 사진하고 글자를 써서 이렇게 뚜껑 닫는 형식으로 해서 마음속에 다 저장을 해요. 해서 감사할 일을 떠올려서 하나씩 둘씩 적어다가 마음에다 저장을 하고 행복한 추억도 저장을 하는데 앨범을 만들어서요. 염주 하나하나가 뚜껑이 달려서 반 벌려서 딱 닫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내가 이 염주를 차고 있으면 행복해라는 느낌을 스스로 세이브, 마음에 저장을 시킨다는 거죠. 저기 뭐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촛불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놔요. 그래서 정말하자면은 여기는 감사고 이쪽은 나쁜 거. 이렇게 나누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정리를 하는데 나쁜 거를 여기 떠올려서 적어놨다가 요리 다 태워버리.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저렇게 감정 처리를 했는데 좀 깔아줘요. 이상한 것은 조금 한번 걸러져서 내 마음이 생각이 좀 냉정해지기 때문에 감정 나쁜 것들은 이렇게 정리되고요. 사랑하고 좋았던 것들은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저장하는 장소를 나만의 침대 밑에 어디 감춘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은 나쁜 것은 쓰레기통, 여기도 화장지통을 하나 넣어도 버려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나쁜 거는 감정이나 스트레스는 지우는 것을 훈련하고요. 좋고 행복한 것은 세이브, 저장해서 예쁘게 펜던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지나 목걸이나 또는 보석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걸 뭘로 하느냐? 이미지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저장 창고에다가 잘 교통정리를 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일과와 일정을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은 뭐냐면
예, 역시 뭐니 해도 뭐니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밥 먹고 사는 거니까요. 내가 뭘로 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부처님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에도 좋고 온만이반명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보완하면은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남보다 좀 더 이 가게가 또는 내 자신이 이미지 변신하든 아니면 뭐 기술이 들어가든 뭔가 손님을 끌 수 있는 아니면 무언가 내가 대인관계를 잘한다든지 무엇인가 내가 착실히 잘 살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게 명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는 무엇을 놔두고 이 공간은 무엇을 놔두고 이 공간은 무엇을 놔두고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자기가 정리한 마음속에 나는 자동차가 그 캠핑카가 좋아하면 캠핑카에다가 나만의 안식처를 이렇게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요리하고 지혜를 요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풀어가는데요. 드디어는 한 등급, 한 단계만 더 연습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픈하는데 할 수 없다. 자, 11부터 여러분 눈 감고요. 내가 불러주는 거를 연상 올려주세요. 자, 11, 지금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젓가락. 눈 감고 자기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어디다 저장을 하세요. 12, 고래. 1과 2를 합쳐서 고래가 되는 거예요. 13은 산. 예, 3이 산으로 보이겠죠. 14는 안테나. 15는 워커, 군화 신발이죠. 워커. 15. 16은 개구리. 개구리 입과 눈을 사용해서 아마 16이라고 했나 봐. 17은 나무. 18은 곤충. 19는 버선. 20은 다람쥐. 자, 명상이 이미지 훈련하는 법을 기초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요런 노하우는 참 오픈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창조해서 개발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자, 이제 재밌는 것은 실험해보면 알아요. 다시 한번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11은 젓가락. 12는 고래. 13은 산. 14는 안테나, 15는 워커, 16은 개구리, 17은 나무, 18은 권총, 19는 버선코, 20은 다람쥐. 자,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어디 이제 잘 기억을 했는지 테스트 하겠습니다. 11은 옳지. 눈 감고 불러줘야 돼. 12는 고래. 13은 옳지. 14는 15는 워커입니다. 16은 그렇습니다. 개구리. 17은 18은 곤충. 그렇습니다. 19는 20은 어메 똑똑한 거 못 살아.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뵌대? 아니, 회장님만 컨닝했지 옆에는 안 컨닝 안 했어. 안 하고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반백년 차이 나는 젊은 사람이 머리가 퍼뜩 생각나지.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소파도 있고요. 이거 탁자, 싱크대, 밥 먹는데 이렇게 책상, 침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지 연상시키면 된다.
지금부터 아까부터 배운 거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앞에 거는 뭐 다 아는 거냐 빼고요. 자, 5는 뭐였죠? 열쇠죠? 에헤이, 참말라. 자, 3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5는 열쇠를 여기다 놓고요. 갈매기, 여기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갈매기 2마리죠. 그 다음에 9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콩나물을 식당으로 그래 좋다. 콩나물 여기다 놓자. 그 다음에 2는 뭐죠? 오리. 그렇습니다. 오리가 화장실 물통에서 논다. 예, 요 공은 10이라고 하고 공은 어디다 두죠? 공은 뭐였죠? 10은? 감나무죠. 감나무로 여기다 심어놓고 그 다음 1은 뭐죠? 굴뚝이죠. 그래서 굴뚝은 부엌에다? 그래 여기다 둔다 치자. 근데 이제 원래는 저렇게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웬만하면은 요렇게 돌면서 순차적으로 놔야지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정신이 없어서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5 3, 3, 9, 2, 0, 2로. 자, 5는 뭐였죠? 열쇠죠. 그래서 열쇠를 여기다 둡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뭐죠? 자, 유리창에 갈매기가 2마리가 앉아있어요. 끼룩끼룩하고. 자, 그 다음. 9죠, 9. 뭐예요? 콩나물이 유리창에, 거울에 붙었어. 자, 2는 뭐죠? 예, 오리가 장롱 위에 이제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공은 뭐죠? 감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예, 주렁주렁 열려서 땀을 나오고 1은 뭐죠? 굴뚝이죠. 굴뚝을 여기 얹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뻥뻥뻥 나는 중이야. 5는 뭐? 1은 감나무고 5는 뭐죠? 자, 열쇠를 요리 퐁 빠뜨려서 열쇠 찾는다고 난리야. 자, 여러분,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숫자를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5부터. 3, 9, 또. 2, 0, 1, 5. 세상에 번호를 한 번에 다 외웠어. 5, 3, 3, 9, 2, 0, 1, 5. 이게 사무장 핸드폰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잠깐 사이에 핸드폰 외우는 방법을 배우세요. 저거 외우려면 막 10번, 20번 혼자 중얼중얼 해야 되는데 잠깐 사이에 핸드폰 번호 지금 5, 3, 3, 9, 2, 0, 2로 8개를 한순간에 다 외워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상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준비한 건 이거였는데 그러나 기초는 몇 가지 요거는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맛배기로 보기만 하시라고요. 장미를 내가 이미지를 모아서 여러분 이미지 훈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거 많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색깔이 사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귀하고 말고요. 별별 색이 다 있어요. 저기 흑장미도 있어요. 아니, 조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런 자색도 있고요. 네, 온갖 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훈련 다음 주에 저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명상 훈련의 엑기스를 너무 조금 아깝기는 한데 스님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그 집착 생겨요. 주문 그대로 줬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줬어요. 저렇게 도사 염통 떨어진다.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살면서 보면은 작은 적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작은 적들 있죠. 나 조금씩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살다 보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늘 잘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적이 뭐냐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난 달라서. 맞아요. 나랑 달라서 나를 싫어하는 난 저런 성격 딱 싫어.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적이죠. 여러분 작은 적을 데리고 사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작은 적도 데리고 사는 게 능력이. 그냥 끌고 가세요. 난 좀 싫어하면 어때? 고부 갈등이 있어도 저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네. 김기현 선생님 막 이러는데 눈빛을 보면 대충 알아요. 저 여자 나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걸 왜 꼭 따져야 돼요? 그냥 데리고 살아도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셋이에요.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 며느리가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끌고 가세요. 결단을 내지 말고. 근데 오늘은 할 말이 있다 내가. 참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않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는데 좀 와봐라. 오. 그래갖고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이러죠? 뭐 문제가 있을 때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허심탄회하게 끝장나는 사이가 많아요. 알아요? 허심탄회하게. 예, 허심탄회한 거 좋아하면 안 돼. 앉아갖고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섭섭했던 거, 네가 나한테 뭐 못했던 거 다 얘기해.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래 작은 적이었었는데 그날부터 큰 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큰 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큰 적인 만큼 나를 해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내가 사는데 저 사람한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돼서 사는 게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 작은 적들은 어떤지 아세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격 너무 깔끔하신 분들 있잖아요. 꼭 마무리 질락 하는데 저런 데서. 나 만나서 결판 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결단 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셋째 형이 나 별로 안 좋아해. 아니면 요번에 우리 새로 들어온 이렇게 형수가 나 별로 안 좋아해. 그걸 왜 결단을 내야 돼? 같이 데리고 살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화를 내가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좀 작은 적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고 살자. 데리고 살다가 작은 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데리고 살기가 쉬워요. 살다가 작은 적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도 그래도 쓱해주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작은 적은 적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요. 참고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명상이에요.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좀 그동안 지내면서 막 이거 저거 한 꼴배기 죽겠는데 하는데 그거를 꼭 끝장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소소한 적들은 그냥 이렇게 좋게 경조사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때 너 나한테 뭐라 했지부터 시작해서 너 누구랑 있을 때 나 씹었다면서부터 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따지려고 하면은 적이 자꾸 늘어나고 적은 큰 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상대하듯이 그냥 웃으면서 토닥거리면서 좋게 해주면서 지나가면 나한테 신세 많이 지면요 저 왼수가 돌아서요. 그런 방식밖에 제일 좋은 방식은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옳고 그름을 하기 전에 삐져버림. 그때는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씨도 안 맥혀요. 이미 삐졌는데 거기에 뭔 말이 들어가. 특히 여자들은 감정의 동물이
예, 남자들은 합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뭐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러죠 뭐 이러고 이제 돈 앞에 고개 숙일 수는 있는데 여자들은 일단 삐지면 국물도 없어. 예, 거기에는 뭐 옳고 그름도 필요 없어. 일단 그냥 기분 나빠. 너 재수 없는 누구야 그러면서 그냥 일단 감정 상해버리면요 상대방이 천하 없어도 그냥 소용 없어요. 그냥 안 들어버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명상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다. 근데 사실은 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명상하다가 며느리 저걸 어떻게 조져버리지? 저거 왜 나를 벌장모 없이 나한테 와서 저 깝치지? 뭐 이런데 탁 떠오르는 것이 은혜로 왼수를 돌려앉혀라. 저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근다고 그 아들하고 왼수 줄 건데 내 쟤한테 잘못하면 그거 따졌다고 저것도 내 아들한테 구박할까 무서워 죽겠고 이래저래 했는데 갑이야 알고 봤더니 지가 의리래요. 며느리한테 내가 큰소리 칠 게 아니라 내가 자기가 볼모 잡힌 거야 지금 쁘꿀로. 평생 안 볼 수도 없고 저놈고 그냥. 그래서 야무지게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다가 큰 정 만들어 놓고 아들하고도 멀어지고 이래저래 아주 쌍코피 터지는 현상이 생기니 턱 떠오르고 나서 이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요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십시오. 오늘 결석했어야 되는데